안녕하십니까, 대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예고 드린 대로 버블 붕괴 신호에 대한 시리즈 계속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버블 붕괴 신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5번째죠. 네 번째, 5번째. 왜 이 신호를 보여드리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지금 곳곳에서 자산시장에 엄청난 구멍들이 뚫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모르고 하나만 보고 주식시장 지금 고점에 있다는 거 하나만 보고 계속해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등 홀드 해야 된다는 등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왜곡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좀 타파하고자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잘 숙지하시고 영상도 짧습니다. 길지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지금 현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금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실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제 상황에 대한 거 등등등 많이 있으니까 많이 좀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미국,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융위기급이다. 2008년 서프라임급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시장을 잘 바라보셔야 되겠다. 첫 번째 보실 거는 트레이딩 이코노미의 미국을 보시면요. 그 경제 지표에서 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따 좀 이따가 신규 주택 착공과 NAHB 주택 시장 지수는 제가 따로 좀 보여드리고요. 주택 판매를 보시면 지금 11월 달에 좀 많이 줄었어요. 10월 달부터. 그동안에는 좀 괜찮았는데 그래서 긴 기간으로 보면 이게 2008년 서프라임 때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폭락이 일어났고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요때 엄청난 주택 버블이 생겼다가 신규입니다. 신규. 근데 그게 박살이 난 거죠. 그 주택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신규 주택도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지만 다시 박살이 나고 지금 살짝 반동 주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보이시나요? 네. 고점을 치고요. 2020년 10월달 고점을 치고 내려온 상황에서 살짝 반동 주고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거죠. 주택이 지금 시장이 죽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 모기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동안에는 저금리로 싼 모기지를 빌려서 주택이 화랑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이때 5년 2008년 이때입니다. 서프라임 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감으로써 주택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 주택을 살 사람은 없죠. 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택도 문제지만 상업용 모기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주택입니다. 신규 주택, 기존 주택, 주택 판매 이런 것만 나오고 NAHB도 주택 시장이죠. 그런데 이 주택 시장 말고 CMBS 상업용 부동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자료를 잘 보시고 여기는 상업용 부동산에 관계되는 거는 크게 없어요. 보이시죠? 그냥 주택 판매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택 판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번에 버블 붕괴는 무시무시할 것이다. 그 자료를 좀 보시면 들어가시기 전에 우드 제가 월요일마다 보여드리죠. 우드는 주택이죠. 나무주택. 우드 소비량에 따라서 그래서 유동성 확대와 축소 일부 확대되다가 지금 10월 달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확실한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주택시장도 박살. 그럼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주택시장이 거품이 꺼지면 우리나라도 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주택시장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일본 지금 주택 붕괴 정도까지의 우리나라 주택 붕괴도 지금 점쳐져 있고요.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때 엄청난 폭락을 한 거 보이시죠? 이때는 주택이죠. 그러면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은 어떤 거냐 이겁니다. 그 관계를 보시면 이때가 이제 서프라임 때죠. 주택. 네, 요거는 다우존스 리얼 에스테이티드. 네, 그래서 다우존스에 대해서 주택 관련된 회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대가 됐다가 주택버블 보셨죠? 그래서 주택버블 붕괴. 이번에도 엄청난 유동성 공급을 해서 주택버블 지금 붕괴되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폭락하는. 네,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는 다 같이 겹쳐 있어요.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이. 예, 리얼 에스테이트드. 그 다음에 VNQ라고 제가 이건 뭐냐, 리치입니다. 리치 펀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이 붕괴가 된 상황. 그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박살내는 상황에 있고, 가장 큰 거는 연준의 금리고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줄고 있다는 정확한 표시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그 다음에 NAHB 그걸 따로 좀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신규 주택 착공 건수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1990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게 주택입니다. 하우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버블이 붕괴가 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했죠. 네, 180만 정도 엄청나게 증가하다가 지금 폭락하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 급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급으로 지금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이게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돈을 풀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허황된 거죠. 근데 결국엔 뭐죠? 내려오는 상황. 살벌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네, 최소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최소 기본이 한 80만 건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그럼 현재는 진행형. 그럼 고점이 얼마냐? 2022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상황. 보이시죠? 확실하게. 그래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줄면서 부동산 쪽에 지금 네, 크러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뭐냐면 NAHB 하우싱 마켓 인덱스입니다. 마켓 인덱스. 그래서 요때도 보면 가장 고점이 1998년. 그래서 여기 이게 뭐죠? 닷컴 버블 때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다시 반등이 나왔고, 자, 2005년에 고점을 찍고 폭락을 합니다. 이때가 서프라임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요 주택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때 돈을 풀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고점이 어디예요? 네, 2020년 11월. 팬데믹 그 기간에 한번 빠졌고 다시 올라왔고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을 못하는.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 갔었다? 8까지 갔었어요. 8까지. 그럼 현재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횡보하는 듯 하지만 좀만의 어떤 충격이 있으면 크게 내려가는 게 이게 바로 주택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건 주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주택이고요. 그죠? 주택 다 무너지고 있고요. 그러면 미 부동산 시장은 꺼지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상업용 부동산까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용 부동산이 같이 합쳐진. 네. 그래서 자, CMBS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 좀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CMBS에 대한 자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실제 CMBS 자료를 좀 보시면 요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ETF인데요. CMBS ETF. 자, 언제까지 고점을 찍었냐? 2020년경 말, 요때 고점을 찍고 폭락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고, 현재 내려오는 상황. 보이시죠?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이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가 되는, 그러면 결국엔 주택과 함께 붕괴가 되는 이런 상황들 보이시죠? 예, 주택 지수,
다음에 신규 주택 착공, VNQ 리츠 똑같이 폭락, 같이 폭락, 그 다음에 CMBS 폭락. 그러면 CMBS는 강력한 폭락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죠. 2008년 서프라임 때도 보면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이유는 연체율입니다. 연체율. 이때는 개나 소나 다 주택을 몇 채씩 구입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게 터진 겁니다. 무슨 연체? CMBS. 예, CMBS에 대한 연체가 증가했었습니다. 이때도.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증가한 상태. 곧 터진다는 얘기죠. 뭐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올 버블 붕괴입니다. 부동산,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나는 요 그림처럼, 네, 요 그림처럼 지금 고점에 있는 상황에서 다 내려오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 이 신호들이 지금 다 떴습니다. 예, 여기 보면 버블 붕괴 신호들이 다 떴고,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데요? 금, 네, 현금. 네, 그거밖에 없어요.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버블 신호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우리나라에.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경제면 경제, 따로 각각의 따로 다른 분야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는 통합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 환율 합쳐서 오늘은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료 트레이딩 이코노미의 경제 지표에서 주택을 보시면 이런 쪽으로 쭉 보시면 네, 알 수가 있다. 예, 잘 보시고요. 예, 그래서 요 기존 주택 판매도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나요? 예, 이것도 많이 줄었죠. 예, 거의 바닥권입니다. 2008년 바닥권 와 있어요. 기존 주택이 안 팔려요. 모기지가 비싸기 때문에 금리가. 그래서 이게 더 내려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자료들을, 자, 주택 트레이딩 이코노미 미국의 경제 지표의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우드, 나무,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티드, 네, 그 다음에 VNQ, 그 다음에 신규 착공, 그 다음에 주택 지수, 거기다가 CMBS ETF까지. 그리고 확인할 거, 지금 뭐다? CMBS의 지금 역대급의 연체율이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엔 부동산 붕괴를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인 무너지고 주식 무너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채권, 코주부, 네, 부동산 무너지고 지금 환율까지 엄청나게 널뛰기. 전 세계는 무슨 급으로? 대공황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걸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주변에 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